I'm on the next level. 구독과 좋아요. 안녕하세요. 발냄새로 미래를 본다 장원호입니다. 당뇨와 발 건강에 대해서 짧은 시간 안에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일 것입니다. 하지만 앞으로 3회에 걸쳐서 당뇨병과 발의 건강에 대해서 간단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오늘은 당뇨의 자각과 그리고 관리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제가 당뇨병에 대해서 깊게 연구하고 알기 시작한 것은 제가 학부에서 임상시험을 마치고 한 제약회사에서 제1형 당뇨 약을 개발할 때입니다. 소아당뇨라고 불리는 이 제1형 당뇨는 췌장의 문제로 비롯해서 췌장 안에서 인슐린이 생성되지 않고 분비가 되지 않음으로써 우리 몸 안에 혈당을 줄일 수 없게 되는 그런 증상을 이야기합니다. 소아당뇨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것이 주로 소아 때 많이 발견되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그냥 인슐린이 잘 생성되지 않는 그냥 1형 당뇨일 뿐이죠. 그리고 제2형 당뇨는 주로 성인 때 발병하게 되는데요. 이것은 1형 당뇨와 마찬가지로 주로 DNA에서부터 비롯됩니다. 그래서 환자분들은 대개 제2형 당뇨, 즉 성인 당뇨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성인에게 발병하는 이 2형 당뇨는 잘못된 식습관, 그리고 운동 부족,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DNA 때문에 유전적으로 발생하게 되는데요. 요즘 많은 분들이 공복 혈당과 A1C 레벨, 즉 혈당화 색소 레벨에 대해서 아시고 계실 텐데요. 제가 의대를 다닐 때만 하더라도 A1C 레벨, 즉 혈당화 색소 레벨은 그냥 참고 자료일 뿐이지 진단을 내리는 그런 검사 방법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식으로 진단을 내릴 수 있는 검사 방법이 됐죠. A1C 레벨은 그냥 오늘의 혈당 레벨, 즉 지금 당장의 그 당뇨의 수치라기보다는 지난 3개월간의 공복 혈당 혹은 공복이 아닌 시에도 혈당 레벨을 3개월 동안의 그 추이를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단순히 지금 한번 알 수 있는, 지금 즉시 뽑아서 알 수 있는 혈당의 수치와는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주치의와 상담하여 여러분들의 당뇨의 어느 정도 깊이를 알고 싶으시면 항상 이 공복 혈당과 A1C 레벨, 즉 혈당화 색소 레벨 정도는 기억을 하셔서 다른 의사분을 만날 때도 이야기를 해주면 여러분들이 치료를 받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될 겁니다. 저희 족보 의사들도 당뇨 환자분들을 만나서 치료를 하게 되면 항상 이 A1C 레벨과 공복 혈당을 여쭤보게 되는데요. 노트에 꼬박꼬박 적어놓고 잘 관리를 하게 됩니다. 교과서적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혈당이 높다는 것, 즉 당뇨병을 앓고 있다는 것은 많이 먹고 많이 마시고 많이 화장실에 간다는 것을 뜻합니다. 물론 요즘같이 현대의학이 잘 발달된 상황에서 자기 몸이 이렇게 많이 먹고 많이 마시고 많이 화장실을 갈 정도로 당뇨가 나빠지는 경우는 극히 드물지만 그래도 아직도 자각하지 못하고 이러한 증상을 겪은 후에 전문의, 내과 전문의를 찾으셔서 이런 증상을 당뇨라고 판명되는 것을 종종 발견하기도 합니다. 특히 한의학적으로도 이 당뇨병을 소갈증이라고 하는데요. 소는 태워 없어지다라고요. 갈은 이렇게 많이 말라지다라는 뜻으로 예전부터 이 당뇨병에 대해서 많이 치료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가족력이 있으시다면, 당뇨에 대한 가족력이 있으시다면 주치의를 찾아뵙고 자주 자신의 건강 상태에 대해서 알아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6개월에 한 번씩 피검사를 하는 것은 제가 강력하게 권면해 드리는 것 중 하나입니다. 요즘은 간단한 피검사로 아까 전에 말씀드린 공복 혈당과 A1C 레벨, 즉 혈당화 색소 레벨을 통해서 당뇨의 여부를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물론 당뇨뿐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몸의 그 상태에 대해서도 잘 알 수 있으니 주치의분들과 좋은 친구가 되시는 것을 권면해 드립니다. 저희 족보 의사들은 당뇨를 치료하고 관리하는데 큰 축을 담당하고 있는 전문의입니다. 저희 족부 전문의들은 당뇨병에 걸린 환자분들을 적어도 8주에 한 번씩은 뵙게 되는데요.
정부 보험 및 기타 커머셜 인슈런스에서도 8주에 한 번씩 당뇨 환자들이 저희 족부 전문의를 보는 것을 권면합니다. 저희는 당뇨 환자분들이 오게 되면 처음에 당뇨 환자분들의 혈액순환, 그리고 피부 상태, 그리고 근골격계의 상태, 그리고 뉴럴러지, 즉 신경병적인 상태까지 확인하게 되는데요. 신경병적으로 확인할 당시에 환자분들의 페인의 상태라든지 혹은 그 수용감각의 상태 등의 레벨을 보게 됩니다. 저희 족부의들은 신경병증을 감별해내는데요. 특히 이 당뇨 환자분들은 신경병증에 크게 노출되어 있습니다. 당뇨병이 악화되면 악화될수록 여러분들의 말초, 즉 발끝이 말초라고 할 수 있죠. 말초에 있는 신경들이 서서히 쇠퇴하게 됩니다. 신경들이 이렇게 쇠퇴하게 되면서 여러 가지 증상들이 나타나는데요. 우선 통증을 느낄 수 없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수용 반응들이 늦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것이 날카로운 반응인지 무딘 반응인지도 잘 알지 못하게 되는데요. 이것을 통칭해서 신경병증, 특히 발은 말초에 있으니까 말초 신경병증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다음 회에서는 어떻게 이런 신경병증들을 치료하고 관리하는지, 그리고 신경병증을 따라서 여러 가지 나타나는 발의 증상, 그리고 이것들을 어떻게 치료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선 당뇨에 걸리지 않도록 자주 6개월에 한 번씩은 피검사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주치의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셔서 몸의 상태, 내 건강을 내가 먼저 챙기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뇨로 진단되고 판단된 이상 여러분들께서 식이요법과 약물요법 등으로 여러분들의 혈당을 조절하시는 것이 발에 나타나는 이상 신경병증 및 기타 다른 병증 질환들을 예방하고 잘 관리하는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임을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럼 다음에 또 2화, 3화로 당뇨병과 그리고 족부 건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간단히 알아보셨는데 어떠셨나요? 좋으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해요 여러분. 감사합니다.